다 지공이시네. 예. 지공부터 가져요. 네. 지공세대셔. 예. 가서 숫자만 밝히시면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 그런 지공세대라고. 지하철 공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죠? 얼굴 보면 알지. 자, 여기 보시면 용이 2마리가 있어요. 사진 찍으신데 이 용은 농업에서는 물을 지켜주는 물신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에서는 부처님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세속에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왕권을 상징하는 용을 여기다 만들어 놨느냐? 이근방 일대에 고려시대 때 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100여 개 있어요. 확인된 것만 77개였고 미확인된 것까지 합치면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가마터에서 발견된 파편들 또는 여기서 만들어진 명품 청자들의 용무늬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릇을 만들 만큼 고급 청자를 만들었던 곳이다. 그리고 이 앞에 박물관 건물을 보세요. 다른데 박물관들은 되게 네모진 건물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뭐 같아요? 그릇 모양. 네. 여기서 고려시대 때 만드는 청자 찻잔 중에 국보 제115호로 지정된 찻잔이 있어요. 그 찻잔의 모양을 본떠서 여기는 청자의 고장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청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건물의 겉부분도 청자 색깔 나게 마감 재료를 산화 동판을 썼어요. 아, 동판이. 그래서 이렇게 청자 색깔 나게.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 가면 여기가 청자 고향이다 그러고 강진 가도 강진가도 네, 청자 맞습니다. 고향인데 네. 뭐 다 맞는 말이죠? 네. 선생님, 일단 저기 안에 들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여기서 나오는 청자예요, 청자. 청자요? 파편, 예. 청자 파편. 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자 기립바시로. 예. 기립바시. 기립바시는 이제 하고 남은 것이 기립바시인데 이건 아예 사장님은 여기 뭐예요? 예? 해설사입니까? 예, 해설사입니다. 아, 그래요? 지방 발전 도항군에서 설명을 해서 용이 고향이 여기십니까? 고향은 충남 서천인데요. 절간에 가면은 나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습니까?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고 여기 눌러 앉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주도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예, 초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53년 뱀띠들. 예. 정다는 예. 선배시구나. 올라왔는데 또 내려와. 아, 잠깐만. 53년 뱀띠들. 66년도쯤에 초등학교 들어오셨거든요. 네. 66년도쯤에 초등학교 72, 60, 그렇지. 하면 66년도. 66년도. 63년에 66년 맞네. 몇 년도에 졸업했어요? 저는 68년도요. 막 사발 장가면 좋아. 1968 올해는 일하는 애가 국민교육원장 막 외고 그랬죠. 아, 국민교육 현장에 올 때. 난 강진 가가지고 막 걸렸잖아 막 사발. 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입장, 우리 팀 입장. 빨리.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팀 입장. 벽면을 보시면 이쪽을 보셔야 햇빛이 쪽이 더. 색깔이. 자, 이걸 보시면 뭘 연상하세요? 계단 돌리면 계단 같아요. 네? 계단. 그거 돌리면 색깔 되고. 네, 그릇 돌리면 색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또 우리 저기 여선생님들은 뭔 무지개 떡 같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것은 청자가 가마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얼마큼 온도가 올라가냐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모양.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될 때 1250도에서 1300도 완성될 때는 이런 색깔을 낸다, 그걸 표시한 거예요. 청자의 흙 속에는 약간의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3% 정도요. 그래야 가장 아름답대요. 그 처음에 아궁이를 열어놓고 불을 떼면
그 철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돼요. 산화철. 철이 녹쓰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산화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천도쯤 돼서 유약이 녹아내릴 때쯤 되면 연료를 나무를 넣고 아궁이를 다 닫아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요. 우리도 숨 못 쉬게 하면 새파랗게 질리잖아요. 얘도 숨 못 쉬게 하니까 새파랗게 질려버리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불은 타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남은 산소를 다 태우고 새가 철분이 가지고 있던 산소마다 뺏어서 떼버려요. 그러면 이제 철을 빼앗긴 산소의 산소를 빼앗긴 철의 모습은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붓는 방식 산원. 여기는 산소를 뺏어서 환원요법에서 보면 이런 색깔이에요. 야, 이거 화학 공부 잘해야 되겠다, 이게. 그다음 여기 문 깨진 것처럼 만들어졌는데 이건 청자의 겉 표면에 보면 아주 작은 금들이가 있어요. 미세하게. 예. 선명으로 봤을 때. 그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치냐면 팥죽을 펄펄 끓일 때는 모르는데 조금 놔두면 위에는 응고가 돼서 갈라지잖아요. 얘도 겉에 유약을 발랐고 속에 바탕흙이 있고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식어야 되잖아요. 식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바탕흙하고 겉에 바른 유약하고 수축률이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 나니까. 예. 그래서 쨍강 하면서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얼음에 금이 간 것 같다 해서 얼음빙 찢어진다 터진다 열 빙열. 거북이 등껍질 같다고 해서 거북 귀자를 써갖고 귀열 이런 표현도 써요. 우리말로는 청자가 식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해서 식은태 이런 표현합니다. 이거 타고 올라가셔요 이제 이 친구. 자 여기 천도 이하에서 진흙으로 이렇게 그은 그릇 이것을 우리는 독이 그래요. 보통 질그릇. 그 다음에 진흙이 아닌 진흙에 뭐가 많이 섞여져 있는 돌가루, 광물질 이게 섞어져 있는 재료로 천도 이상에서 구워진 것은 자기. 얘는 천도 이상 넘어가면 주저앉아요. 얘는 천도 이상 안 올라가면 그 속에 있는 광물질이 완전히 녹아서 유리질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리질화된 이것은 자기. 그래서 우리는 합쳐서 도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흙에 따라 부수는 자기 아니면 온도, 불온도. 굽는 온도 이런 거예요. 자, 청자는 이제 다리 아프시면 그 옆에 걸터 앉으셔도 돼요. 견디기 힘드시면. 처음에 중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옥을 몸에 지니면 옥은 아주 상스러운 보석이라서 좋은 기운을 불러다 주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조상의 무덤에다 같이 묻어주면 그 조상을 좋은 사후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그래서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비싸고 귀해요. 그래서 아무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흙이나 이런 걸로 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릇을 굽다가 처음에는 이런 그릇들이 처음에는 이제 노천에서 구워지다가 700 내지 800도에서 구워지다가 이제 1000도 이상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제 구울 수 있게 이제 가마를 만들어서 구우게 될 때 이 가마에서 나무재나 이런 것이 이 그릇의 표면에 떨어졌는데 우연히 거기 그 부분이 푸른 빛깔이 나고 광택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유약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유약을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유리 코팅된 것이 생겨가지고 이런 그릇들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나 수분 이런 걸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방수, 발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위생적이에요. 그리고 이 원래 바탕 흙이나 이런 것도 짱짱한데 거기다 대고 유리질 성분이 앞에서 또 당겨주니까 더 튼튼해요. 튼튼하죠? 위생적이죠? 또 반짝반짝 빛나니까 미적 가치가 또 높아지고
그래서 당대 그릇 만드는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 자기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자, 그런데 청자 중에서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 그릇을 옛날 그릇이나 이런 걸 볼 때 평가를 할 적에 야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평가할 때 첫째 뭐 보세요? 모양. 그다음에 색깔. 또 하나. 무늬. 다 나왔네요. 아이고, 제주도에서 모범생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특수학교 좀 하셨나봐요. 네. 특수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나 모양이나 문양을 보게 되는데, 뭐 이제 색깔이나 모양은 다 보시면 각자 기준에 따라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무늬 새기는 거. 근데 무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새겨요. 대표적으로 보면 판에 그릇을 만들고, 그러면 색일 각자를 써서 각, 뒤에 콕 들어게 하면 양각, 도드라지게 하면 양각, 속이 보이게 구멍 꽁꽁 뚫어놓으면 투시, 투각. 그 다음에 그렇게 새겨가지고도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모양을 직접 만들어버려. 상형. 이렇게 무늬를 새겨요. 이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새기거나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느냐.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물감으로 그리면 검정색 계통의 무늬가 나와요. 그러면 설화. 자, 그 다음에 구리. 산화 구리를 쓰면 붉은색 계통의 무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리동자 써서 동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늬를 새기는데 고려만이 세계적으로 유일 독특하게 만드는 무늬가 이거예요. 먼저 판에 선이나 면을 파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질이 다른 흙을 메꿔 넣어요. 상감. 흙끼리 상자를 쓰는데 모양, 형상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감은 파고 집어 넣는다. 감이. 자, 이렇게 청자가 고려시대 때 전반기, 중반기 잘 만들어지다가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 이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몽골이 쳐들어와. 그 다음에 몽골이 1231년에 쳐들어와. 그러니까 그 이듬해 강화도로 도를 옮겨요. 그런 난리가 났는데 1300년대 가면 1350년에 해안에 외구가 나타나. 제주도는 심했을 거 아니에요. 더 외구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약탈을 하니까 고려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안 52년 사람 살지 말아라. 그래갖고 다 내리고 이주시켜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침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의 질서, 재정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고급 청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다 깨져요. 지원도 오해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정착을 했는데 배운 기술이 그릇 만드는 기술 뿐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흙을 찾아보니까 괜찮은 흙이 있어. 그럴듯한 흙이 있어서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가지고 고운 흙을 채취를 해가지고 만들어봐도 옛날 거 같지 않고 색깔도 옛날 거 같지 않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춰야 되죠, 그걸. 그래서 고운 흙 100토를 갖다가 물에다 풀어가지고 쥐 발라버려요. 분장시켜요. 자, 아이 우리 사모님들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로션 하나만 바르고 나가도 남자들이 술줄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안 그러네? 그러면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파운데이션. 그러죠? 일단 기초 화장을 하신 다음에 마스카라 바르고 아이라인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색조 화장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분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그릇을 미시마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우리식 이름을 갖자라고 해서 최순우라고 하는 그분이 분장, 희생나는 청자, 자기, 사기 같은 말이에요. 분장, 회청사기 길잖아요. 그냥 요즘에 줄여서 분청사기, 분장청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14세기 고려 말에서부터 15세기 세종대왕까지 이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현대 도예가들은
현대도회가 추구해야 될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도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길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걸 높이 평가하기도 했어요. 분장청자를, 왜 분청을.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수상성이라든지 이런 예술성이 이게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태종 이방원 드라마도 있었지만 태종 이방원 이전에는 조선이 중국하고 맞섰어요. 명나라하고 대립했어요. 태종 이방원 이후로 친선관계 그러면서 4대의 이해를 갖추셨어요. 이렇게 4대의 이해를 갖추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갈 적에 성을 바꿔요. 조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국 애들이 쉐쉐 하드트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신이 돌아올 때 짜이치엔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선물을 또 줘요. 답례품을. 그때 답례품으로 받아온 것이 백자예요. 그런데 이 백자를 보고 조선의 지배계층 4대부들이 홀딱 빠져 4대의 이해로 선비한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데다가 이걸 보니까 이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자기들의 어떤 경제 관념하고 맞들어지는 거예요. 사농공상 경제 관념이 그렇잖아요. 직업관도.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공부하는 이 선비 이쪽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근면, 성실 이런 거 하는 땀 흘려서 일하는 부지런할 건 힘쓸면 이 농업을 일방으로 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 안 쓰고 돈 버는 상업은 천시했잖아요. 농본 옥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흰색이 소박한 이런 것이 자기들의 그 취향 이상하고 맞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서서히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지고 이제 백자가 떠오르면서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자를 많이 만들고 자, 백자 한번 공부해 보실게요. 이제 이게 백자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백자. 백자. 그다음에 무늬를 뭘로 생겼어요? 용. 아니 그렸어요? 팠어요? 팠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무슨 물감? 철. 그러니까 백자, 철화. 무슨 문이 생겼어요? 용문이. 그릇이 항아리. 백자, 철화, 용문, 항아리.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백자예요. 백자, 철화, 무슨 무늬? 포도무늬, 항아리. 백자, 철화, 이거 철. 네. 끝무늬. 끝무늬, 병. 한자로 얘기한다면 백자, 새끼줄 승자를 써서 승문병 이렇게 얘기해요. 한자로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청화백자, 천하백자도 많이 봤잖아요. 푸를 청 그리마, 푸른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때 널리 유행했던 거예요. 물론 조선 초기에도 이런 백자에다가 푸른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여기에 쓰는 물감을 아라비아치를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수입 관세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싸. 금값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국가에서 왕실 이해는 못 쓰게 법으로 금해요. 그래서 귀해요. 네. 그런데 조선 후기는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토착적인 청색 안료가 나와요. 토청이 개발이 돼요. 그러면서 이 청화백자가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청자에서 군청, 백자 이렇게 변천해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냥 거기 앉으셔도 돼요. 여기서 좀 더 통일하는 과정이 50여 년 동안 중군 분열과 혼란의 시대, 그때를 5대 10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5, 16국이라는 것도 비슷해서 착각을 하는데 여기는 5대 10국. 그 중에서는 5대 10국 중에서도 양쯔강 하구에 있었던 5월국, 이 5월국이 당대 IT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자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송에 의해서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5월국이 망하니까 이 기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여러 지역으로도 청자 기술이 전파가 되고, 이때 우리나라는 고려 광종 때예요. 개혁정치하던 광종 때. 이때 최고급 기술, 비싼 건축을 사다 쓰는 청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기술자를 그냥 두겠어요?
숱하고 내오겠지. 네. 그러면서 이제 청자 기술이 전파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5월국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청자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식 방법으로 중국식 가마를 만들어서 그릇을 부어요. 중국은 이렇게 벽돌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중국의 큰 강인, 양쯔강이나 이런 강들이 범람하면 주변에 많은 진흙을 쌓아놔요. 그 진흙을 가지고 부어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집도 짓고 무덤도 만들고 탑도 쌓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만들고 가마까지. 그래서 벽돌로 만들다 보니까 열효율이 좋아서 가마가 40m 그냥 굉장히 길고 커요. 이렇게 한 60 내지 70여 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벽돌 가마로 중국식으로 구워요.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것이에요. 이런 형태. 색깔도 이런 비슷한 색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진흙 가마로 그릇을 구웠단 말이에요. 고기를 구울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 가마 여기다 한번 구워보자 그런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식 가마를 하다 보니까 벽돌보다는 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마의 규모가 적어져요. 20m 정도로. 우리나라 진흙 가마는 20m 내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 허잘것없는 벨보일 없는 가마에서 이렇게 최고급 기술이 나왔다? 이건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이라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데 규모는 작아진 대신 어때요? 풀 조절이 그런 풀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환원요법이나 산화요법 이런 거 쓰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원요법에서 비색을 이제 개발해내게 된 거예요. 고래만의 독자적인 색깔. 네. 자, 그리고 꽃무늬 같은 것도 이제 중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작게 귀떨어진 게 아니고 깃털이 같이 됐구나. 네.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꽃무늬를 새긴 거예요. 이렇게 독자적인 청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도 물론이고 아까 저같이 상감 기법과 같은 독자적인 무늬 새기는 방법도 개발해내게 돼요. 자, 처음에는 수도였던 배경 주변에 황해도나 경기도 일대에서 청자를 만들었어요. 고래 현종이 서둘러서 나주까지 어렵사리 피난을 와요. 피난 생활하면서 여기서 필요한 그릇을 만들게 그런 만들기 좋은 조건을 찾아봐라. 찾아본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강진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배경으로 돌아간 뒤에도 여기서 계속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그래서 강진은 고려 초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14세기,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청자를 만들어요.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안은 12세기 중반에서부터 14세기 초반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좀 더 가깝고 좋은 조건이 있는 곳이라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죠. 또 한 곳에서 너무 오래 굽다 보면 주변의 살림이 황폐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남으로, 고창으로, 또 부안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세기 말 하면 어려운 얘기지만 1170년에 고려의 무인 정권이 들어서요. 그 무인 정권이 1270년 배경으로 올라올 때까지 100년 동안 집행을 하는데 그 시기. 그 다음에 몽골이 1231년에 쳐들어와요. 그리고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무인 정권기, 몽골 지배기 이때 꼭 이때 돈 빌려가라고 인터넷 가입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가 쳐들어오면 세안 약탈하니까 내륙으로 이동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깨지고 이그러졌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전체 내놓고 입장료를 막 받아. 그런 분도 계세요. 입장료 내고 들어온 것을 원통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이런 깨진 것 같다고 돈 받고 있어요. 앞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자, 깨지고 이그러져서 경제적 가치나 활동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얘는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 구분소리 선산 지킨다고 레벨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마터에 버려진 채로 8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버려도 얘는 부안치가 확실해요. 그래서 부안 청자를 재현하려고 하는 도공들이나 부안 청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화려해요.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얘들이 부안 청자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실패의 성공의 어머니야 이게.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예.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개 포개서 봤네요. 무늬도 잘 안 새겼네요. 좀 쉽게 보려고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최고급품은 최고 상류층, 그 다음에 중앙관청 이런 데 썼고, 그 다음 계층이나 지방관청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량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포개서 구웠네요. 그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구려면 이제 무늬도 새기고 해서 받침 하나에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고급스럽게 구려면 이런 그릇을 굽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속에 넣었을 거예요. 그 모습은 자세한 것들을 1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릇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받침들의 일부예요. 모양에 따라서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받침의 모양도 달라요. 아마 이런 것들은 제 생각 같으면 잔 같은 거 아니면 뚜껑 같은 거 겉에 흠이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속에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이렇게 굽는 그런 용도로 쓰였을 거예요. 이건 우리말로 도지미, 한자로는 질그릇 도 벽에 침, 도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고려시대 때 그릇뿐만이 아니라 벽화, 뭘 만들었냐면 벽화, 네, 타일, 와, 납작하고 판판한 타일, 청자 타일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도판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벽을 또는 바닥을 장식하는 데 쓰였어요. 이게 1250대에서 1300대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내화성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게만 생산이 된다면 아마 건축 자재로서는 인기 있는 것으로 그러겠네. 가능성이 있죠.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건 학교, 이건 다리. 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동창분이시니까 뭐 그런 거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예. 약속된 기호. 의미가 있어, 기호. 예. 얘들도 다 약속된 의미가 있어요, 기호처럼. 예. 그래서 지도를 감상한다 그렇게 않잖아요. 예. 지도를 읽는다, 독도법 할 때 독도 그러잖아요. 얘도 읽어야 돼요. 의미가 다 있어. 자, 뭐라면 꽃 중의 왕이에요. 화중지왕. 꽃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뜻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 2마리. 물고기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라고 쓰지만 중국식 발음은 위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위 발음하는 것이 남을 여자 이도 위 그렇게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렸지만 생각은 여유, 풍요 이런 걸 생각해요. 그리고 얘들은 알을 낳으면 어때요? 많이 나요. 타산, 타복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중국의 전설상의 남쪽 바다에 산다는 물고기 비모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견줄비자에다 눈목자 비모거. 얘들은 눈과 진열이가 하나씩 암수가. 그래서 혼자는 바다를 헤엄칠 수가 없어. 그래야 떨어지냐 떨어질 수 없는 남녀간의 사이. 한 단계 승화시켜서 부부간의 금슬. 네. 그리고 금슬이 좋으면 자녀도 많이 낳고 다산하고 타복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숫자 중에서 무슨 자를 제일 좋아해요? 8. 왜요? 팔자가 좀. 필팔자. 필팔. 일어난다는 발자하고 같습니다. 빠 이렇게. 빠. 그래서 좋아해요. 팔자를. 그렇게 발음을 활용하는 얘들이 많아요. 발음이 같은 거. 이 원숭이도 제후, 왕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제후, 왕후 하는 그런 후자예요. 근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대사슴는 걸 붙이면 원숭이 숫자가 돼요. 발음이 같으니까. 이렇게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높은 벼슬자리, 출세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꽃이에요. 연밥이에요. 연출기예요. 아이들이 많아요. 동자가. 자, 고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란이 3차례 쳐들어와. 여진족이 수도 없이 쳐들어와. 그 다음에 몽골이 6차례 쳐들어와. 홍건적이 2차례 쳐들어와. 외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쳐들어와. 여기저기. 전쟁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영유아 사망률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유아 사망률도 높은 데다가 전쟁이 많으니까 집안 탈을 입는 것이 큰 숙제였어요. 숙제. 집집마다. 그러니까 대가 안 끊기는 게 숙제예요. 숙제.
축제를 시켜요. 그래서 연꽃의 연자를 이을 연자, 계속한다. 컨티뉴 바꿔 생각한 거예요. 연생 귀사. 연꽃은 그런 계속한다는 뜻을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귀한 자녀를 연꽃의 씨가 말하는 것처럼 많이 나가. 어떻게? 대대손손 끊기지 말고 연줄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줄기가 이렇게 고등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연생 귀사. 그런 시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 할머니들 시집 올 때 이 나비무늬 새겨진 비견지 같은 거 많이 해오셔요. 나비를 나타내는 한자 나비접. 이것이 80노인을 나타내는 질. 그거 발음이 같아요. 띠에 이렇게. 그래서 장수. 가장 큰 의미는 장수. 행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왕은 용. 왕비는 도망. 얘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없고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네?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가는데 여기 네.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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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깨진 거. 공통점이 크기는 다르지만 밑받침이 작고 위에 아가리로 갈수록 넓어져요. 이런 형태의 그릇, 초창기 이런 형태의 그릇은 찻잔이었어요. 이 정도. 자, 우리나라에 차문화가 들어온 것이 언제냐면 통일신라 말에 불교에서 선종 불교가 들어와요. 선종은 교종과 달리 경전 연구도 중요하지만 참선을 굉장히 중시해요. 개인 수행을. 그런데 선종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데 졸려. 집중이 안 돼. 그때 각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선종계통의 스님들을, 요즘 스님들은 참선, 선이나 차, 이걸 동급으로 취급해요. 다선, 위력, 같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차문화가 들어오는데 그때 차문화는 뭐냐면 요즘에는 차를 덮어가지고 찻잎을 보관해 뒀다가 몇 입 적당한 온도에 물에다가 이렇게 우려서 이런 작은 잔에다가 쫄쫄쫄 따라 마시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중국의 당나라에서 들어온 차문화는 찻잎을 찧어요. 쪄가지고 다져. 그래가지고 이제 발효시켜서 말리고 발효시켜요. 그러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요. 그것을 갈아. 나눗집으로 갈아서 끓는 물에다 끓여서 거품을 막 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차문화 있어요. 가루발, 말차. 말차. 예, 말차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말을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 타가지고 다선이라는 거품기 우리가 나좀 쉽게 생각하면 다선으로 막 이렇게 격불 하면 후연 우윳빛 거품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거품째 들어 마시는 차문화였어요. 우윳빛 거품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것은 백자보다 청자의 푸른빛이 더 도드라지게 했어요. 청자가 더 선호하거든요. 백자 찻잔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거품을 내서 마시기에 활동을 하기에 좋은 찻잔이 이렇게 넓은 큰 찻잔이에요. 이 잔을 이렇게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받쳐서 마셨어요. 그런 전통이 오늘날 작은 잔에다 마시는 수도 굳이 다도할 때 두 손으로 받쳐서 먹는 그런 전통이 이어진 거라고 합니다. 청자 명품식이라. 청자 명품식이라. 16년 전 오늘 2007년 5월 15일 주꾸미 낚시를 했는데 그 주꾸미가 도자기 접시를 안고 있었고 그게 알고 보니 900년 전 제작된 고려 청자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6년 전 오늘 2007년 5월 15일 주꾸미 낚시를 했는데 그 주꾸미가 도자기 접시를 안고 있었고 그게 알고 보니 900년 전 제작된 고려 청자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 충남 태안에서 주꾸미 자리를 하는 김용철 씨. 그의 김용철 씨 쭈꾸미를 잡을 적에 빈 소라껍질을 통발이나 또는 줄에다 엮어서 쭉 늘어놓으면 산란기에 쭈꾸미가 알을 낳으려고 소라껍데기 속으로 들어와요.
알을 나눠고 무책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알을 지키려고 빨판에다가 납작한 돌멩이나 조개 껍질을 붙여갖고 입구를 딱 막아요. 그런데 그날 800마리 쭈꾸미 800마리 정도 잡았는데 한 마리가 이 고래 청자 접시를 붙이고 나온 거예요. 접시를.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대대지경 발굴해서 23,000여 점에 와. 청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쯤 뒤에 2km쯤 떨어진 말섬, 한자로 마도 앞바다에서 이번에는 도다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청자가 몇 점 같이 걸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변 일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선체도 그래도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한 선체는 태안선, 마도섬에서 발견한 첫 번째 발견한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수만여 점의 유물들이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태안 사람들이 이거 쭈꾸미 덕이야. 우리 쭈꾸미 고마워해야 돼. 쭈꾸미 동상 세워야 돼. 그랬대요. 그리고 쭈꾸미 축제도 한대요. 그 그리고 발견한 사람은 무슨 혜택이 축제는 먹을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까먹었네. 괜찮아요. 그리고 해저 유물이 목포에만 전시관이 있잖아요. 태안 사람들이 이렇게 태안 앞바다에 많은 유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 태안 앞바다에 나온 걸 목포에다 전시해? 태안에다 세워줘.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래갖고 세웠죠. 요즘에는 쭈꾸미 축제도 한대요. 그런데 그 마도 2호선에서 이렇게 생긴 병이 2개가 나와요. 다른 것도 나오지만 근데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무를 깎아서 오늘날처럼 종이가 흔한 때가 아니라서 나무 대신 종이 대신 나무에다가 글을 써놓은 목간이 나와요. 목간. 그러겠구나. 그래서 목간에는 보내는 지역 이름, 내용물, 받는 사람 이름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청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고부와 고창의 이름이 나와요. 지명이. 그리고 꿀 담았다, 참기름 담았다, 개경의 중방, 도장교, 옴문하는 사람이 받는다. 중방은 군사 협의기구예요. 도장교는 팔품 군인 직위예요. 그 다음에 도장교, 오문부라는 사람 집에 보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병을 매병이라고 하는데 왜 매병이라고 하냐면 중국의 당나라나 송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병이 만들어졌는데 그 문인들이 중국의 당송 문인들이 이제 봄철 꽃철에 매화철에 꽃놀이 갔다가 들어오면서 밖에서만 보기 아까우니까 한 가지 꺾어다가 마침 비어있는 여기에 꽂아놨더니 매추가 잘 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한 수 쓴 거지. 참 너 잘 어울린다 매화 이 병하고. 이 병아 너는 내가 앞으로 매병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매병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때 공식 이름으로 매병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매화매병병자. 그런데 현 근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골동품 수집상들이 썰을 풀었어요. 야 이거 매가 옷 그리고 있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매병이라고 한 거야. 그렇듯 하잖아요. 그런데 한자의 구색을 맞추려면 매병보다는 매음자를 써서 음병 그래야 구색이 맞잖아요. 자 여기는 이 매병은 지금 마름모꼴 모양, 마름모 능자, 꽃 화자, 능화 창문이에요. 창문. 4개의 창문, 4계절의 모습을 창문 밖에 4계절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절이 다른 계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상상하고 시심도 키우고 감성을 키우는 그런 고려인들의 어떤 정서 이걸 엿볼 수 있는 글이었어요. 이건 봄에는 버드나무, 여름에는 접시꽃, 한박꽃, 황송교, 그다음에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갈대. 근데 이건 그 내람된 말씀이지만 네. 중수 도시 아파트 한 채 값.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가리가 작은 것은 이제 꿀이나 술, 참기름. 아까 그 목간에는 꿀 담았다, 참기름 담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꽃꽂이 협회하고 주리협회에서 꽃꽂이 협회에서 이걸 꽃병이야 라고 등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리협회에서 무슨 그게 술병이지 그래갖고 재판이 걸렸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 당시 그 박물관한테 이렇게 소원이
조언을 요청하는 말이 들었는데 이게 꽃병입니까 술병입니까? 그러니까 술을 담으면 술병이고 꽃을 담으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꽃병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똥을 담으면 저기에 똥병이고. 마개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거 꽃병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나무로 세지 않게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청자 뚜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술병이고. 자, 여기는 고유할 정자에다가 일사자, 그 다음에 빛색자를 썼어요. 칼라 할 때 쓰는 색자. 이 색자는 빛깔, 색깔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지만 관청에 쓰이면 임시 관할 관청에 색자가 붙어 있습니다. 정사색은 도교,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했고 유교는 통치 인형으로 삼았고 도교 또한 크게 융성을 해요. 도교 관할 관청, 이게 정사색이에요. 거기에서 천지십육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도구로서 이 그릇을 주문 생산해서 정사색이라는, 왜? 다른 관청으로 막기 위해서. 이 정사색이라는 관청은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 소격서라고 바꿉니다. 서울에 종로구 소격동이 있어요. 소격서가 있던 곳. 자, 이런 병도 만들어졌고, 자, 이런 피리도 만들어졌네요. 피리는 실제로 불면 소리가 납니다. 지공,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구멍이 앞에 7개, 뒤에 2개 있습니다. 여기는 구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름무늬 병. 자, 여기는 표주방 모양 주전자. 이거 따로 만들고, 이거 따로 만들고, 손잡이 따로 만들고, 이거 따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고 말린 다음에 이런 거 따로 부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돼요. 뚜껑이 있는 거. 10개 만들어서 넣으면 잘 부어지는 거 한두 개. 술병? 주전자. 자, 이런 주전자도 만들었네요. 참외. 참외는 신석기 유적지에서 씨앗이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달고 향기롭단 참외는 12세기 고려 때 재배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귀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족들만 간식이나 안주로 귀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그래서 귀한 과일의 모양을 본떠서 또 참외는 씨가 많아요. 타산과 다복의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개구리 참외가 있다면서. 오늘날 저 한 10골 참외 정도 되겠습니다. 옛날 남자들이 좋았겠네. 이런 병도 만들었어요. 자, 풍류뽕이 일도 안 오고. 뒤돌아보세요. 아씨, 들어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저쪽에 병, 주전자, 병. 이걸 놓고 여인의 일생. 예? 자, 여인의 일생. 여인의 일생. 여기는 이제 애티를 벗어나서 소녀가 들똥말똥한 청순한 소녀 여인의 모습을,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성숙한 발랄한 20대 아가씨. 미스 고려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이도 여러 낳고 나이살도 있고. 그래서 푸짐한 부덕한 중년 여인을 모양이 붙이기가 그렇게 많네. 자, 이런 베개도 만들었네요. 목침. 목침. 자, 여기는 육면체예요. 하나, 둘, 셋, 넷, 양쪽 옆에 6육면체. 육면을 각각 무늬를 새겼어요. 투각도 하고 상감도 하고 그랬네요. 이렇게 갖고 붙여서 말려가지고 굽습니다. 마르는 과정에서 굽는 과정에서 접합된 부분이 터질 확률이 많은데 저렇게 완벽한 걸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병도 만들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청자 이름 짓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1층으로 내려가서 잠깐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가 버드나무 유 내천 유천리 유천. 버드네 버드네. 유관순 누나가 만세 부른 데는 병천 아우를병 내천, 그러니까 아우네. 아우네. 네. 아우를 병자니까요. 아우르다. 자, 이 유천리 여기에서 도공들은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는 시냇물, 그 시냇물에 놀고 있는 물새들, 이런 유유자적한 분위기를 그냥 보아 넘긴 게 아니라 그대로 갖다가 도자기에다가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상감을 했네요. 샀다 이거. 네. 그런데 이러한 유유자적한 분위기의 그림을 당시 귀족들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파편도 많이 나와요. 제주도 많아서. 자, 제주도 물론. 그런데 우리말로는 청자, 물가무늬, 풍경, 항아리 쉽게 했네요. 근데
한자로는 청자. 아까 백자에서 연습해왔죠. 청자, 백자에서는 철화 주로 많이 썼는데 여기는 흑백 상감 그랬네요. 상감에서 흑색과 백색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문이 새겼냐? 어떤 문의를? 연화절지. 연꽃 연 끊을 절 가지지. 연꽃 한 가지 꺾은 모습. 그다음에 유. I love you가 아니라 버들나무 유. 버들유. 로. 갈대. 수금. 물새. 물새. 수금 뒤에는 문이 문자예요. 자, 청자인데 흑백 상감으로 문의를 했고 연꽃 한 가지 꺾은 모습 그렸고 버드나무, 갈대, 물새를 그린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릇의 종류. 병 항아리니까 호자를 썼어요. 근데 항아리가 양쪽에 누르셨잖아요. 앞에 수식어를 붙였네요. 납작하다. 납작할 편자 써서 편호. 그죠? 이름 질문 아시겠어요? 자, 저 옆불로 누른 겁니까? 예, 일부러. 예를 들어서 원나라에서 저런 병이 유행을 해요. 네. 말을 타고 다니는데 동글동글하면 지혜야, 지혜. 자, 좀 안전하게.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 돼지고기, 두부, 김치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걸 다 넣고 빠글빠글 끓이면 뭐예요? 찌개. 그런 걸 붉게 끓이면 국. 그래서 우리나라 식재료, 우리나라 음식 이름은 앞에 식재료가 들어가요. 뒤에 조리법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름이 과학적으로 지었어요. 청자나 백자도 그런 순서로 되게 이름을 짓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기 보시고 가셔야 돼요. 어디요? 다리 아프시겠지만. 아, 큰 거. 큰 그릇. 아, 여기 멋지다. 우리도 지금 아파트 생활 일반화되어 있는데 아파트 가면 되게 어떤 구조로 집이 꾸며져 있다는 것이 되게 상상이 되잖아요. 자, 고려시대 때는 이민족의 침략이 많고 그랬으면서 문화가 발달했어요. 특히 공예. 자, 자개공예. 자기, 청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당시 고려의 국교는 불화에 오늘날 가정에 가보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다 뭐 성경 한 구절 쓴 액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고려청자 보세요. 이렇게 자개 이런 화장 분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붓글씨도 써야 되고 한시도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문방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붓꽂이, 연적, 벼루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앉아서 쓸 수 있는 의자, 청자 의자. 한자로 돈이라고 해요. 돈.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벗이 찾아왔어. 우리 바둑한 3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해. 이게 진품이에요. 이게 여기 이거. 이게 현재에서 가마터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놓고 바둑판도 만들었네. 현대 도예가가 재현해 놓은 거예요. 재현해 놓은데 이게 하루 이틀 된 거 아니래요. 여러 번 주저앉아서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지금 상태도 상당히 우글우글하네. 네, 그렇죠. 네. 대단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찾아왔어. 유붕이 자원 방례하니 불영 낳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바둑함수 했으니까 이제 한잔 해야지. 한 잔에 한 대 갈 때까지 그러겠죠 이제. 이제 차를 마시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래서 이런 풍경. 이게 뭔가 가정의 평화와 나라의 안녕, 개인의 자식이 잘 되라고 이렇게 빌었음직한 그런 불교 그림도 한 점 걸렸음직한 그런 당시 귀족들의 생활 풍습을 연상해서 그렸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감상하시다가 여기에 네임택에 몇 색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건 진품이에요. 근데 몇 색이 이것이 안 붙어 있으면 오늘날 기념품이에요. 근데 이거 진품하고 이것하고 유약해서 이렇게 튕겨내는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품이고. 네. 이건 저건 너무 반짝거리고 여기는 은은하게.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유약. 그 유약을 어떻게 재내는지 아는 그런. 근데 여기서 나온 유물들 중에 뭐가 있냐면 도자기를 아까 2번 재벌 굽다했잖아요. 근데 초벌 굽은 파편들, 초벌 굽다가 잘못된 것들, 예, 꺼져버려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약을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갖고 테스트.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송 몇 푼, 뭐 우리나라만 몇 그램 이렇게 되겠죠. 자송 몇 푼, 풀 태운 거 몇 푼, 또 그다음에 뭐 얼마 이렇게 써놓은 레시피가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다 발라갖고 부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걸로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냐 이런 시험을 하는 그런 파편들도 나와요. 네. 가시죠. 근데 재밌다. 딱 보면 알겠네. 가시죠. 일어서는 것은 불의 성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불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사진 곳에 그래서 우리말로 오름가마 오를 뜬 가마요 등유 한자로. 그런데 모든 가마가 여기 아궁이에요. 여기가 아궁이. 불 때는데. 네. 여기가 아궁이, 여기가 소성실. 예. 그래 놓고 굽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되게 아궁이의 불턱이 이렇게 45도 경사가 됐어요. 근데 부안치는 유독 이렇게 직각 수직이에요. 수직 불턱. 그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진열해 놓은 그릇들이 불꽃이 직접 닿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불꽃이 이렇게 한번 불려져서 직접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해요. 자, 이제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이게 옛날 사대국 이상. 세계 최장 방주제예요. 네덜란드의 주단지 방주제보다 1.4km가 길다고 하는 33.9km 새만금 방주제. 네. 방주제 이렇게 막아봐요. 열린 바다를 이렇게 가져오기 시작해요. 물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냐 보니까 좁은 공간으로 일정한 양의 불이 들고 나야 되니까 물살이 세지고 물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지니까 뻘을 3-4m 쓱쓱 내려가 버렸어요. 내가 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라 잡는 정보가 잠수돼서 소라 잡는 작업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저 현실이야. 신고를 하면 아까 물어보셨는데 신가의 절반을 신고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야. 원래 광산 7,460만 원. 금액. 신가. 그래서 3,730만 원 주었어요. 와. 그리고 나서 확대 발굴 조사를 했는데 3,177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머지한테도 줘야지 재판을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심리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이 신고한 여기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권리 없습니다. 그냥 수고했어요. 160만 원. 사례 그냥 끝났다는 신문 기사 읽었습니다. 제가 해석한다고 막 뒤지다가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대학 그리고 이 소리가 5천지를 누릴 때 2002년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03년까지 1년 동안 확대가 그런데 결론은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나온 것하고 이 일대에서 만든 유치한 유물하고 모양이나 형태나 색깔이 다 싱크로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대실부 개념으로 가다가 홍당 그랬다고 지금 말해야 됩니다. 탈출했구나. 네. 그냥 도안과 여기서 만들어가다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홍당에서 저렇게. 이 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야 옛날에 힘드시면 앉으셔도 돼요. 자, 지금 부안이 강진하고 더불어서 고려시대 때 청자를 생산하던 아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강진. 청자 생산지예요. 네. 공통점이 나무가 좋은 흙이 바다가 운반할 수 있는 백길이 있다는 거예요. 부안은 이 변산반도 여기에 소나무가 우거져서 호랑이가 살 정도로 소나무가 많이 우거졌대요. 고려 무인정권 하에서 이규보라는 문신, 그 문신이 늦게 벼슬자리에 올라요. 그래가지고 처음 전라도로 벼슬을 받아서 내려와서 처음 수행한 미션이 뭐냐, 너 부안에 가서 궁궐에 쓸 나무 베어 올려 장목사라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에 와서 이제 일을 해요. 그 정도로 변산에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흙. 이 흙을 채취한 다음에 잘게 부숴서 물에다 풀어요. 그래서 물째 떠가지고 고온 폐에다 걸러내요. 그래서 불순물을 걸러내요. 굵은 입자를. 이 불순물 중에 철분도 걸러내야 돼요. 철분은 3% 정도가 가장 아름다운 청자를 색깔을 낼 수 있는 흙이 된대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분석기도 없는데 어떻게 3%를 맞추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쁜 놈 나오더라. 몇 번 걸리니까. 이런 식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철분을 걸러낼 때 이제 뭐가 있어요? 차서 그런 걸 해가지고 걸러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흙을 채취를 해가지고 보관해 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적당한 양의 물하고 섞어서 반죽을 해요. 그러면 반죽을 하면 찰져져요. 다른 말로 점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놈으로 모양을 만들어도 주저앉지 안 앉아요. 가수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저렇게 8시간 치우면서 기포, 공기방울 없애는 거예요. 기포를 남겨두게 되면 이 기포가 가만히 열을 받게 되면 팽창해서 청자에 혹이 생기거나 터지거나 깨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렁물렁한 상태로 무늬를 새기거나 그러면 주저앉을 수가 있으니까 반 건조시켜서 이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파냈으니까 음각이겠죠. 여기까지는 음각. 근데 여기다가 뭐 하얀색이 처음 만들었을 때하고 완성됐을 때는 10분의 1 줄어든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체험을 했는데 요만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배달되는 거 보니까 요만큼 줄어들었더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서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냐면 흙과 흙상의 미세한 공간,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이렇게 액체의 미하를 달력적에 스며드는 거예요. 무작정 스며드는 걸 나가죠. 모르게 미하를 느껴지죠. 왜냐면 공급이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스며들어. 그러면 철분도 많으니까 얼룩지겠죠. 근데 수건을 쓰면 모르게 얇게 그냥 입혀지는 효과를 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벌 더 이제 미하를 발라서 1250도에서 1300도까지. 자, 먼저 여기는 최고급으로 굽는 모양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컵에서 군 거, 받침 하나 놓고 그릇 하나 놓고 군 거, 그 다음에는 그릇을 부피한 그릇을 또 만들어서 불 속에 넣어서 굽는 거. 먼저 이걸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유가 없는데. 네? 우유가 없는데. 이게 색깔, 불꽃, 색깔 맞는 거예요. 뿌리 이런 거. 소나무 장작으로 이게 지표야 합니다. 예, 어르신.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왜까지 이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케이스, 갑, 입구에서 한쪽 없애고요. 퍼진 입구에다가 갑옷갑자 쓰면 이게 갑자예요. 케이스, 그 다음에 사발할 때 발. 갑발을 먼저 만들어요. 근데 그 갑발을 안 치고 그 밑에다가 이런 받침을 또 넣고 그래서 재놓은 다음에 불을 떼요. 그러면 불꽃이 직접 와서 닿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간접적으로 닿는 데하고 온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틀리거나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갑발에 넣어서 보면 먼저 갑발이 빨갛게 달궈진 다음에 여기 전해질 때 여기 고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날리는 채 천년이가 그래서 떨어진 이물질 막아줘요.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느끼는 그렇게 극입니다. 뗄감은 소나무가 제일이 돼요. 이제 뗄감이 없으면 다른 것도 떼야 되겠지만 소나무가 없으면
소나무는 타고 나면 완전히 사그라져서 한국의 소나무 채로. 그래서 수치 남아서 2차, 3차에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생진, 굴담이 좋아요. 사람이. 소나무가 제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이쪽에서 이제 자, 이제 팔아먹어야 돼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도공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안 됐다고 막 싸우려고 땅땅 깨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극적인 효과, 이걸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교보가 말했는데 잘된 것은 열에 하나둘 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성비가 낮은 공예품이에요. 다른 말로 버려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마트 옆에다 그냥 버리죠. 잘못된 채로. 자, 화작 없는 것도 골라서 포장을 해요. 오늘날처럼 충격 완화제, 뚝뚝이나 또는 스티로폼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새끼 빠서 이렇게.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내기를 방목으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얘들은 이 자체 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막아주지만 이 그릇 묶음하고 이 그릇 묶음의 그릇이 다그락 닿아서 깨지는 것도 막아줘요. 쐐기 역할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 배에다 싣고 이쪽에 백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다가 얼마 못 가서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아까 태안반도에서 가라앉았어요. 그 태안반도는 고려사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나다니는 배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니 북에서 남으로 운하를 파자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지는 못했지만 어떻든 이게 가라앉았네요. 이제 가라앉았어 얘가.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약한 이런 나무나 이것은 사가서 쓰러져 가겠죠? 그러는 사이에 뻘이 1cm, 10cm, 1m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뻘이 쌓임으로써 천연 진공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적인 변화라든지 외부의 물리적 압력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줘요. 그래서 해저 인물이 완벽한 채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이제 거꾸로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면 일단 뻘을 파내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건져내야 되겠죠? 하늘재 이 바닷속에 수백 년 동안 붙어있으니까 하늘재 뭐예요? 연기를 빼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개 껍질 뭐 붙어있는 거, 풀 껍질 붙어있는 거, 탄산을 다 녹여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존 처리해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상상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군산 12동파도 앞바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해저 유물들이 또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삭다 마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짠물이니까 빨리 안 새겠지. 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존을 해서 묻히면은 어떻게 좀 재밌으셨습니까? 예. 아유. 너무 설명을 박수. 너무 재밌어요. 어딜 돌아다니고 재밌는 첩이. 예. 설명 너무 잘해.